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 보충 문제 1번서부터 7번까지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니까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집합 x라는 것은 유한집합으로 1, 2, 3, 4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고 오타가 나왔네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g 역시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y는 fx가 f4는 2를 일단 만족시키고 y는 gx의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 y는 fx하고 gx에 대해서 h라는 새로운 함수를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조가 fx하고 gx의 함수값 자체를 비교했을 때 큰 녀석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하고 g를 비교해 가지고 그 함수값이 큰 녀석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hx로 지금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조건이 h가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하나 그어주고요.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전단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단사, 전사이고 단사이다 라는 사실이고 F2랑 H3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4가 2라고 했으니까 F 함수를 쌤이 이 파란 색깔로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체크를 하죠. F는 체크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체크. 그러면 일단 F4는 2라고 했으니까 F4는 2에다가 여기다가 쌤 체크를 할게요. F는 1대1이다, 뭐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G도 지금 일단 이미 1대1 함수는 아니죠. 3, 4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았으니까요. 그렇지만 H는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한번 조정을 하면서 해보죠. 일단 4일 때 H 사이 값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F가 지금 파란색은 선생님이 F로 지금 표시할 거거든요. F 4일 때 2고 그 다음에 G 4일 때 3이 선택되니까 실제로 H 값은 4일 때 H4는 G의 값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H 함수는 쌤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값에 대해서 H가 선택되는 것은 이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는 전부 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서로 다른 점이 돼야 되고, 그러면 F3을 볼 것 같으면 지금 G3은 3인데 F가 이 3보다 같거나 작게 돼버리면 선택 자체가 지금 H가 3을 선택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H가 지금 1대1이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필히 이 동그라미 함수는, 그러니까 H 함수는 지금 3일 때 이 함수값이 4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3보다 같거나 작게 되면 F가 3으로 선택이 될 거고 결국은 1대1이 안 되죠. 그래서 F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3일 때 이 함수값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높은 큰 녀석을 지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될 것이고, 이제 1, 2만 남았네요. 2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F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일단 H 입장에서 보게 되면 H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H가 요 값이 선택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H가 요 값이 선택됐다는 것은 F 값이 지금 G 값은 지금 검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F 값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면은 F1일 때 이 값은 지금 아래쪽으로 오든 2가 되든 위쪽으로 가든 지금 모순이 생겨버리죠. 만약에 2보다 같거나 작은 F를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H 값은 선택이 이렇게 돼버려서 또 1대1의 모순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제외를 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F를 이제 2보다 크게 만들어 버리자니 큰 녀석이 선택이 된다는 H의 정의 때문에
뭐 여기를 선택하든 여기를 선택하든 1대1이 또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모든 경우에 모순이 나오니까 f 값은 지금 2일 때는 2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f2는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체크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g도 요 값이 같이 돼서 h의 선택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2보다 큰 경우는 지금 F가 선택이 안 되겠죠. H가 그러면 또 1대1이 안 될 테니까. 2보다 같거나 작은 건 이제 어떻게 선택되든 어쨌든 2가 선택이 되니까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문제를 좀 만들자면 F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질문이 F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오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F의 개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란 색깔 체크는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F는 지금 1일 때 2가 되든지 1일 때 1이 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F의 개수는 총 2개가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여분 문제고, 어쨌든 둥 F가 선택되는 거는 뭐 이런 경우든 이런 경우도 관계없이 H의 선택권은 큰 값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결정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어요. F2 값은 고정이 돼 있어요. F2는 파란색 체크로 표시했으니까 파란색으로 답을 쓰자면 F2일 때는 2가 되고요. 그다음 H3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썼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보면 H3는 4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3이 2 더하기 4가 되나요? 잘못됐네요. F2는 지금 2가 아니고 1이죠, 1. F2는 1이 되고요. H3는 4가 되니까 두 개의 합은 답이 5가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좀 괜찮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지금 이렇게 유한집합으로 또 주어져 있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함수니까 우리가 아는 성질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전사면 단사고 단사면 전사가 된다라는 거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x값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함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성질을 지금 쓰기보다는 얘를 그냥 실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림이 너무 엉망이 되지만 이렇게 예쁘게 좀 그려보자면, 얘가 A, 그다음에 얘가 또 A로 갑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는 F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에서 A로 가는 함수니까 일단 이렇게는 자연스럽고,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함수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F1이 결정이 되면, 자 보세요. F1이 결정이 되면 F의 마이너스 1은 자동 결정이 돼요. 결정. 자동 결정한다는 얘기는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존. 생각해 보시면 F에 X의 1 값을 눌렀을 때 마이너스가 F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F1과 부호만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F1이 2가 나왔다면 F-1은 마이너스 2로 자동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뜻이죠. F1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F-1은 마이너스 2가 부호만 지금 서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1의 함수값이 결정되면 마이너스 1은 의존해서 결정된다. 의존해서 자동 결정된다.
펜슬이 잘 안 나오네요. 결정.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일값만 확인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슷하게 F2가 결정되면 F의 -2도 자동 결정되죠. 실제로 F의 -2가 요 식에 의하면 X가 2를 넣었을 때 F의 -2잖아요. 그러니까 2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2는 자동으로 부호 반대로 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의존해서 결정됩니다. 2가 결정되면 -2도 함수값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1일 때랑 2일 때의 함수값만 찾아보면 충분해요. 0은요. 실제로 나 조건을 사용해보면 f-0이라는 것은 -f0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겨주고 처리하게 되면 f0이라는 녀석은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일 때는 함수가 0으로 간다는 것이 고정이 됩니다. 픽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픽스,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이 이제 갈 수 있는 함수 값들을 생각해 보면 1은 -2, -1, 0, 1 이렇게 총 5가지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F1이 선택될 수 있는 방법 수는 총 5가지. 그와 동시에 F2가 선택될 수 있는 경우를 또 보시면 -2, -1, 0, 1, 2 이렇게 5가지 갈 수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5가 되는 총 25가지가 우리가 찾는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F1이 갈 수 있는 거는 -1과 -2는 의존되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1이 결정되면 이렇게 결정되면 얘는 따라서 결정되니까 셀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2가 하나, 둘, 셋, 넷, 5개 0은 0으로 고정되니까 셀 필요 없고 그래서 5 곱하기 5가 돼서 25개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라고 보여져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 나왔죠. 지금 가라는 조건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어떤 정의죠? 그렇죠?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혹은 단수 함수의 정의예요. 적어주고 가죠. 1대1 혹은 단사의 정의다. 자, 그런데 쌤이 지난번에 역함수의 성질, 전단수 함수의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있죠. 그런 함수일 때 1대1이면 자동으로 전사가 된다. 사실은 필요 충분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함수. 또 전사이면 1대1이 자동으로 된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가 조건 때문에 곧바로 F라는 녀석은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요. 이건 다 한번 증명해 줬습니다. 다시 1대1이면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1대1이라면 자동으로 위로의 함수, 전사함수가 되고 혹은 또 전사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면 1대1이라는 건 자동 따라오기 때문에 1대1 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한 개만 딱 주어진다면 그래서 아주 그런 형태를 지금 보기 좋은 문제고 그럼 F가 1대1은 함수인 상태에서 1에서 3일 때 합성을 취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F2, 3, 4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들도 역시나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제일 좋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정의역에 있는 원소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똑같이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 조건을 딱 보시면 합성을 자기 자신을 걸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1부터 3까지를 했으니까 큰 수부터 하나씩 처리를 좀 해보면 F에 F 합성 3을 건 것은 F3에서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세요. 2 곱하기 3이니까 6을 뺀 거죠. 근데 이 F의 F3이라는 녀석도 함수가 F에 대한 함수 F가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은 F3이 걸릴 수 있는 게
끼케야 7까지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바로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7보다 작은, 즉 6이나 5나 이렇게 되는 경우면 F3을 건 녀석이 이 1부터 7까지의 그 공격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존재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3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살표로 픽스를 좀 걸어주죠. 일단 하나 나왔고, 자 그럼 F3이 이렇게 실험하는 게 좋은 문제죠. F3이 7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F3이 7이 되니까 안에 게 이제 7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F7이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F7도 1을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화살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F3은 끝났고, F2를 한번 보도록 하죠. F 합성 F2를 보도록 합시다. 1부터 3까지가 다 됐으니까 3일 땐 처리하고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F에 2를 한번 보죠. 자, 얘는 정의대로 따라가면 나 조건에 의하면 F2에 펜이 너무 안 좋네. F2에 2는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1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1이 돼버리는 순간 위에 있는 상황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버리죠. 근데 F2랑 값과 F3이랑 값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F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지금 1이 걸리게 되면 F라는 녀석이 1대1 대응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순이 돼버리죠. 즉 1대1이 모순이 돼버리니까 1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1이 되는 순간 F3과 F2의 값은 같아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또 모순이 되죠. 2하고 3이 또 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건 2랑 3이 이제 가능해요. 후보가. 그죠? 근데 2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F2가 이제 6이 된다는 소리니까 F2를 6으로 보내버릴 수 있고 F6은 또 2가 된다는 소리죠. 이거는 가능할 것 같고 3이 될 때는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얘가 3이 돼버리면 F2가 7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7 빼기 4가 3이니까 만약 3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F2가 7이 된다는 얘기니까 F2가 7이 돼버려서 또다시 모인다리가 나와요. 1대1에 또 모순이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껴 나가는 겁니다. 3은 안 되고, 따라서 이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에 따라서 F2는 6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립니다. F2는 6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F6은 2가 된다. F6은 지금 1대1이 잘 되고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잘 되고 있어요. F6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사실 알 수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F에 1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나 정의에 의해서, 나 조건에 의해서 F1 빼기 2가 되는 것이죠. 자, 얘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은 지금 다 써먹었고 이제 4, 5가 될 수 있겠네요. 4 혹은 5가 될 수 있을 건데 5가 되면 또 모순이 나오죠. 왜냐면 5가 된다면 F1이 7이 된다는 소리인데 F1이 7이 되면 또 1대1의 모순이 나오니까 5는 안 돼요. 그래서 지워나가고 그래서 얘는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4가 되면은 F1이 이번에 6이 돼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F1이 6이 되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후보가 다 제껴지고, 얘도 안 되고. 그러면 3은 되겠느냐? 이렇게 들어가야죠. 3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F1이 이번엔 5가 된다는 얘기인데, F1이 5가 되는 건 아직 자리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F5는 또 3이 되니까 자리가 남아있어요. 이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 4, 5. 2는 안 되겠죠? F1이 4가 되니까. F1이 4가 되고, F2가 되면 어떻게 되죠? F1이 4가 되고, 그럼 F4가
2가 되니까 또 안 되죠. F4가 2가 되면 2가 이미 함수값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F3, 얘 3만 됩니다. 따라서, F1이 5가 되죠. F1이 5가 되니까 화살을 끌게요. 1이 5로 대응됩니다. 이렇게. F1이 5니까 F5는 3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F5는 3이 된다. 자, 이제 끝났어요. F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나머지 4가 4로만 보내주면 되겠죠. 화살은 이제 다 끄었고요. 자, 이제 바로 풀어보죠. 함수 찾아라 문제인데. F2는 뭐가 됩니까? 6으로 갔네, 그죠? 6. F3은 뭐가 되죠? 7로 갔네. F4는 4로 갔죠? 마지막에 우리 결론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7 더하기 4 하니까 1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7이 되겠어요.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유한집합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이고요. 지금 F 형태를 딱 보시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맞죠? 모든 값이 다르고. 그 다음 F.G 역시도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곧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하고 G는 각각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F랑 F 합성 G, 즉 G부터 걸고 F에 걸린 녀석을 나타냈고, 지금 G2랑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 여건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헷갈리게끔 문제를 만들었는데, 일부러 함정을 판 거죠. G의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우리가 이거 증명도 했었지만, 쌤이. 얘의 실제 정의는 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역순으로 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가 G2 더하기 역으로 쓰면 F 인버스 G 인버스의 1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F 합성 G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1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성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 문제에 숨어 있죠. 개념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2 그 다음에 G 인버스에 있는 거 보니까 G를 일단 먼저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합성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F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니까, 즉 전단사가 되기 때문에 밑에 좀 적어주면서 할게요. F가 전단사, 그건 바로 눈으로 보이죠. 이므로 F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F 인버스를 이게 취할 수가 있죠. F 인버스 합성에 우리가 이미 주어진 오른쪽 그림인 함수인 F.G라는 연산과 이렇게 연산을 걸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걸어주면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가 묶이고 이제 I,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나오고 날아갈 거니까 얘가 G가 자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와 보입니까?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구해서 순서대로 이 함수부터 F 인버스를 걸어주면 그 함수가 G가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 예전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그 방식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F 인버스부터 먼저 파란색으로 한번 여기다가 체크로 표시해 볼게요. F 인버스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로 표시해 볼게요. F1이니까 뭐 그냥 Y는 X에 바로 대칭시켜도 되죠, 사실은. 그죠? Y는 X 대칭시키면 2점이 될 거고,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3은 3 그대로 갈 거고, 그죠? 2,4는 4,2로 가니까 Y는 X 대칭, 1점은 2점으로 대칭, 그 다음에 5,2는 1,5 2점으로 대칭.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 체크한 부분들이 지금 F 인버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F 인버스 파란색깔 체크된 것을 합성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G를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G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지금 얘에 있는 오른쪽 그림에서 F 인버스는 우리 파란색 체크를 했죠. 이렇게 함수를 순서대로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G입니다. 그럼 G1은 바로 지금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F 합성 G가 지금 1일 때 2가 걸리고 이 2는 F 인버스의 정역으로 가니까 그죠? 정역 2일 때 체크 표시는 1이 체크가 되니까 G1은 1이 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G는 체크를 표시할게요. 따라옵니까? 다시 F 합성 G 통으로 보시고 통으로 함수입니다. 2를 걸었을 때 1이고 1은 다시 F 인버스의 정역으로 보게 되면 5가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2일 때는 5가 체크됩니다. 되시죠? 3일 때는 합성 자체가 4가 걸리고 이 4에 대한 F 인버스의 값은 2가 나오죠. 됩니까? 그래서 2로 체크가 돼요. 4일 때 합성은 3이 되고 3은 F 인버스의 정역으로 다시 돌리면 체크 표시 3이 나오죠. 그래서 4일 때는 3이 됩니다. 그 다음 5일 때는 합성을 건 녀석은 5고 5에 대한 F 인버스의 함수값은 4가 되니까 또 이렇게 체크가 되고 실제로 지금 F 합성 G는 전단사죠. 통으로. 다음 F 인버스도 F가 전단사니까 F 인버스도 전단사예요. 근데 쌤이 예전에 전단사끼리 합성을 하게 되면 전단사가 된다 했어요. 결론이. 그래서 실제로 G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지금 빨간색 체크를 보시면 전단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잘 그래프를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걸 한번 구해보죠. G2는 이 빨간 색깔이니까, 그죠? G2는 지금 5라는 사실이 바로 나오네요. 그죠? G2는 5고요. 바로 덮쳤을까요? 위에다 써줄까요? 5고요. 빨간색 체크 때문에. 그 다음에 G 인버스 1이니까 함수 값이 1인 빨간색 체크를 보시면 그 x의 정역이 역시나 1이죠. 그래서 G 인버스 1은 1이에요. 이까지의 함수 값은 1이고요. 그 다음 F 인버스 1은 우리 파란 색깔로 지금 체크를 해놨어요. F 인버스 1은 파란색 체크가 5의 값이 나오니까 이 값 전체는 5가 나오죠. 따라서 5 더하기 5를 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5번 10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따져주는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서 좀 보시고요. 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할게요. 역시나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1대1 대응함수. 이런 형태가 많이 이제 난도 있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좋은 문제만 쌤이 좀 뽑아왔고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f 합성 f가 지금 x를 걸었을 때 x가 나온다. 즉 f 합성 f가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f 합성 f가 항등함수 i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역함수의 정의 때문에 f 자체가 f 인버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은 f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때문에 왼쪽에다가 f 인버스를 걸어줘도 돼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혹은 합성 연산에서 f 인버스를 왼쪽에다 똑같이 걸어주시면 얘가 i로 날아가고 i 합성 f는 fx 그대로 되니까 좌변은 fx만 남고 우변은 f 인버스 x가 남죠. 그래서 f 인버스 x랑 f랑 x랑 같다는 것을 첫 번째 조건 할 수 있고 for some x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모든 어떤은 항상 우리가 많이 보셔야 돼요. for some x 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존재만 하면 됩니다. fx는 ex가 된다 라는 사실 이렇게 두 조건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했고 이거는 꽤 어려운 문제였다고 그때 당시에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지금 바로 끝이 났죠. 가조건 때문에 f랑 f 인버스 같다는 얘기는 정의역상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을 때 우리가 함수가 같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3일 때조차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기억은 가에 의해서 참이 되고요. 역함수 정의랑 가 때문에 참이 되고 이번에는 f1, 2, 3이면 이 말인데 한번
우리 실험 또 해볼게요. 1, 2, 3, 4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펜 다이얼을 한번 그려보죠. 잠시만요. 자, 그려왔고요. F12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F123이면 자, 지금 어떤 원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값을 넣었을 때 2배가 되는 값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가 넣었을 때 만약에 2배인 원소 4가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3, 4에서는 반드시 2배가 있어야 돼요. 함수값이 6이든 8이든. 근데 6과 8은 지금 X에 다시 들어가는 원소의 집합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함수의 존재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3이 6으로 가든지 4가 8으로 가든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 조건에 의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3, 4는 지금 6, 8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집합으로 그게 1이 3으로 이제 결정됨에 따라서 2는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조건에 의해서 가능한 소리예요. 존재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함수값을 2배로 갖는 원소가. 그래서 F2는 4가 된다는 사실은 나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실 디귿 때문인데요. 자, 이제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이제 다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우리가 이제 치환이라고 합니다. F가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들을 엄청 우리가 많이 만났잖아요. 이런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 오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증명할 때도 이 치환을 사용해 가지고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갈로아가 그렇게 증명을 했었죠. 옥중에서.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그룹이 일어나서 아주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함수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그것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가능한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제 체크를 해보죠. 일단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 1이 3으로 가버리면 F 인버스는 3이 1로 가는 함수니까 자연스럽게 3은 1로 가는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관점을 좀 보시면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적어도 한 개 이상 2배인 원소가 있다는 사실의 나 조건으로부터 만약에 1이 1로 가버리는 경우를 볼까요? 일단 1이 1로 가버리면 2는 4로 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나 조건에 의해서 아니죠. 가 조건에 의해서 역함수랑 같으니까 4는 2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고 얘는 1대1 대응함수니까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밖에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1이 1로 갈 때 이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2가 4로 갈 수밖에 없고 1이 이제 2로 갈 때를 한번 볼까요? 1이 2로 갈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2배가 되는 원소는 찾았고 게다가 가 조건 때문에 2는 1로 갈 수밖에 없죠.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고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 3으로 가든지 4가 4로 가 이게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뉠 텐데 빨간색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고 이게 가능하고 혹은 3이 4로 가고 4가 3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서로 크로스되는 같은 방향으로 가든지 서로 크로스가 되든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 이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밖에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가지가 생기고 또 한 개만 더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F1이 2로 갈 때, F1이 3으로 갈 때를 한번 보죠. F1이 3으로 갈 때를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나 몇 번 조건이죠? 크로스 되는 게 가 조건이죠? 역함수는, 자기 자신과 함수 같으니까 3은 1로 갈 수밖에 없죠. 자동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2배가 되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2가 만약 2로 가버리면 2배가 되는 함수가 없죠. 함수값이. 그래서 나 조건을 위배해야 하기 때문에 2는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가 조건에 의해서 4는 2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F1이 4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암산을 하죠. F1이 4로 가게 되면 F4는 1로 가죠. 자, 그러면 두 배로 되는 함수값을 두 배로 가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3일 때는 6이 되니까 튕겨버리고, F2는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F1이 4로 갈 때 F2도 4로 가니까 1대1의 모순이 되죠. 지금 F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F1이 4로 갈 때는 그렇게 만족하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라는 사실은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이 좋은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가 4고 4가 2로 가고 3, 1은 그대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치환이라고 하고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 4 가로 닫고, 그래서 2는 4로 보내고 4는 2로 보내는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쓰기도 합니다. 1을 2로 가고 2를 1로 가니까 1, 2, 그 다음에 3을 4, 4를 3으로 보내니까 3, 4. 트랜스포지션들 두 개가 합성으로 걸리는 것이죠. 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럼 이 두 개는 교환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또 전문용어로 쓰면 1이 3으로 3이 1로 가니까 1, 3 치환, 그 다음에 4가 2, 2가 4로 가니까 4, 2 치환. 이렇게. 그래서 2, 4,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2, 4, 1, 3으로 생성할 수 있는 1, 2, 3, 4로 생성될 수 있는 함수들, 이렇게 지금 총 4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죠. 뭐 예를 들면 이 두 개 합성을 하게 되면 1, 3이 나와요. 1, 3. 얘랑 이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2, 4랑 4, 2가 지금 날아가거든요. 오른쪽에다 합성시켜버리면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그래서 1에서 3으로만 바꿔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가능한 이 함수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은 사실은 닫혀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1, 3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이 조건을,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후보에 들어가지 않았었죠.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답은 5번이 되겠다. 재밌는 문제였죠. 자, 6번도 좀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게 쌤이 그 예전에 합성 연산이랑 곱셈 연산은 의미가 다르다고 했고, 그런 거 주의해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썼을 때 여러분들이 합성처럼 보시면 안 되고, 이건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곱셈. 이것도 제곱이라는 얘기는 fx 곱하기 fx 곱셈 함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을 지나는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 두 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4에서 만나고 그 외의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곱셈 함수에서의 원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fx의 함수 값이 0이 아닐 때 양변을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실수처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경우가 곱셈 함수의 정의 때문에 fx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정의를 했던 것들이 다 나왔죠, 개념들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fx가 0이 아닐 때 양변은 fx의 역원을 취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fx를 나눠주면은 좌변은 fx고 우변은 f 인버스 x가 돼버려요. 되시죠? 날아가니까. 근데 fx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fx가 0이 아닌 점을 딱 살펴보면 x가 1일 때의 값이죠. 즉 이게 0이 아니라는 소리는 x가 1이 아닐 때라는 얘기예요. 1일 때는 f1이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경우일 때 fx랑 f 인버스가 같은 그런 x값들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니까 1번 조건을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y는 x의 대칭인 형태로 그려주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의 대칭시키고 선대칭도이니까 fx를 대칭시키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그리지 않아도 이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보시면
한 놈은 4고 한 놈은 x 잡히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확인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하고 4라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이 되겠군요. 그죠? 두 번째는 이번에는 fx 자체가 0일 때를 살펴보세요. 곱셈함수가 우리가 여건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fx가 0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시면 실제로 0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세요. 0의 제곱은 fx가 0이라 했으니까 0 곱하기 f 인버스 x인데 f 인버스 x는 어떤 수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fx가 0인 x값은 1이 될 때인데 f 인버스 x는 1일 때 0이니까 0일 때 1을 만족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f 인버스 x는 x가 1일 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1일 때 아니죠. 1일 때 0이 되진 않죠. 미안합니다. 1일 때 뭐 이 수 정도 되겠네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얘는 0이 돼버리니까 지금 우리 밑줄 친 이 조건을 역시나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fx가 0일 때랑 fx가 0이 아닐 때 경우를 따로 나눠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니까 x가 1일 때도 체크를 해야지 함정에 안 빠지는 문제죠. 그래서 1번만 확인해서 답을 3으로 치면 틀린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모든 실수값이 합이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답은 4.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셈함수를 못 넣는 문제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7번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오답이 나왔던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이거 사실은 쌤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연습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F하고 G가 전부 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함수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하고 B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F 인버스 구하고 G를 구해가지고 교점 찾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연산처럼 보시고 좌변에다가 똑같이 F를 취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합성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F를 취했고 G 오른쪽에다가 F를 취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연산에 대해서. 그래서 좌변에 똑같이 F를 왼쪽 곱하기로 합니다. 그런 거를. 왼쪽 곱하기로 똑같이 인버스를 이렇게 걸어줘봐요. 그래서 A를 딱 이렇게 걸어봅시다. 걸면 F 똑같이 걸리고 G에 B가 된다는 소리예요. 뭐 B 이런 A 이런 거 안 써도 되지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F 합성 F 인버스가 I 즉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얘는 IA예요. 즉 A가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F 합성 G 즉 G를 먼저 걸고 F를 건 이 빨간 색깔 그림에 대해서 정수인 그 B와 A의 순서상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래프 F 합성 G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오른쪽부터 들어오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그립니다. 겹쳐서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갈게요. 조금 낮추고 자, F 합성 G를 바로 그리면 바로 문제가 풀리는 문제인데 G부터 먼저 보면 G의 구조는 2까지 꺾이고 2에서 이제 변동이 생기고 2부터 4까지 또 꺾였다가 4부터 6까지 꺾이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F 합성 G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은 동일해요. 그래서 G의 정의역으로 일단 이 합성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0부터 2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0부터 2까지 갈 때 G의 형태는 6부터 5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G부터 먼저 걸리죠. 그래서 치역 입장에서 보면 6부터 5까지 내려가고 있고 얘를 다시 정의역으로 돌립니다. F의 정의역으로 돌려버리면 6부터 5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한 F의 그래프는
6부터 4까지 내려가는 상태를 역순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6부터 5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6부터 4까지 떨어지는 이런 감소하는 형태를 0에서 2까지 증가하는 동안 이 상태를 그려줘야 되니까 똑같이 6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지금 0부터 2 구간만 가시면 있죠? 쭉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바로 됐죠? 이렇게. 이 직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헷갈리게 좀 지우고요. 잠시. (2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죠? 지금 G의 정역을 관심이 있는 것이고 G의 꺾이는 부분은 2부터 4까지죠. 자, 2부터 4까지 G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의 치역을 살펴보시면 G의 치역을 살펴보시면 5서부터 1까지 쭉 떨어지는 게 치역이 되는 것이죠. 됩니까? 그러면 얘를 F의 정역으로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럼 이 화살을 그대로 5에서 1까지의 F의 정역으로 내려주면 F의 형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그죠? 4서부터 2까지 쭉 떨어지는 이 형태를 지금 2부터 4까지 그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이 부분을 2부터 4인 우리가 그 다음 영역에 해야 될 영역에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4일 때는 2까지 1 때는 4부터 그대로 그냥 쭉 떨어지겠네요. 그죠? 뭔가 지금 직선이 되고 있네요. 그죠? 3일 때 3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올게요. 자, 마지막 영역 F 합성 G를 지금 구하고 있고 G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영역은 4에서 6까지 증가할 동안 G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G의 치역의 입장에서 보면 1서부터 0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얘를 F의 정역으로 다시 돌려야 되죠. 합성이니까요. 그래서 1부터 0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F의 이 그림상에서의 형태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서부터 0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2서부터 0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4부터 6까지 증가하는 구간에 그려줘야 되니까 2서부터 0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연결. 아주 지금 좋은 상태라는 게 바로 보이죠?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F 합성 G 그래프. 즉,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 이러한 곧은 일직선이 된다는 소리고, 얘가 F 합성 G의 그래프에서 B하고 A에 대한 두 자연수의 순서상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연수의 순서상은 곧바로 체킹이 된다는 걸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즉, 이 합성에서 1일 때, B가 1일 때 A 값은 5로서 이렇게 딱 자연수로 결정이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2일 때는 4로 이렇게 바로 딱 체킹이 되죠. 나머지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점들은. 3일 때는 3. A, B가 지금 바로바로 다 티 나오죠. 4일 때 2, 5일 때 1. 직선이니까요. 그 다음 6일 때 0은 안 돼요. 자연수가 안 되니까. 또 0,6은 또 안 됩니다. 그런 수수상들은 지금 다 찾을 수가 있죠. 총 5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때까지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전단사라든가 뭐 유한집합일 때 단사면 전사가 된다라든가 그다음 함수가 어떤 의존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 4번, 그다음 어떤과 의미에 대한 명제, 그리고 함수의 형태를 경우를 나눠서 해석하는 거, 역함수의 정의, 그다음에 역함수와 곱셈함수에 대한 합성함수와 곱셈함수에 대한 구별, 그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기 등으로 한 번에 문제 풀 수 있는 형태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해준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건 수년간 기출되었었던 모의고사 중에서 4점짜리 혹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중에서도 괜찮은 문제만 선생님이 뽑아서 발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